네, 창체 시간입니다. 잠깐 예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교사가 되기 전에 애니메이션 전공 대학교를 한 2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자퇴하기 전까지는 꿈이 동화 작가나 만화가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된 불편한 진실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만화책을 보는 경로는 요즘은 잘 보이지 않지만 주로 책방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만화책을 빌리던가 책방에서 일정 시간 동안 책을 보던가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만화책을 읽으며 좋아하는 작가도 생기고 만화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만 나중에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만화책방에서 만화책을 빌리는 것은 만화를 그린 작가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다. 만화책을 출판을 하면 책이 팔리겠죠? 책이 팔리면 일정 부분을 작가가 가져가게 되는데 이걸 인세라고 합니다. 작가가 많이 가져가는 건 또 아니에요. 수익이 10개라고 치면 그중 9개는 출판사가 가져가고 1개는 작가가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만약에 글작가, 그림작가가 따로 있으면 그걸 또 나누겠죠. 만화가는 지금은 좀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화가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방 시스템이었어요. 책이 팔려야 수익이 들어오는데 만화 책방에서 책을 한 권 사고 그 한 권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그 책을 달아 떨어질 때까지 봐도 작가에게 돌아가는 건 책 한 권 값입니다. 그렇죠. 지금 수백 명이 책을 산 게 아니라 책을 한 권 사서 돌려본 거야. 그러다 보니 만화책이 전국에 있는 책방 숫자만큼만 팔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어떤 부분에서는 불법 복제가 여전히 심한 부분이 있지만 만화를 이용하는 형식이 웹툰 플랫폼으로 바뀌었고 이런 형식의 만화를 볼 때마다 창작자에게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음악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파일 하나 어디서 구한 다음에 수천 번을 들어도 작곡가에게 땡전 한 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운로드 횟수나 스트리밍 횟수에 따라 어느 정도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전보다는 작품에 들어가는 창작자의 수고와 땀, 노력과 시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품을 만든 사람이 응당 인정받아야 할 권리.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예전엔 잘 인정받지 못했던 권리, 바로 저작권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썰을 좀 풀었습니다. 저는 한때나마 만화를 만드는 것을 배웠던 사람으로서 만화 한 편, 애니메이션 한 편, 음악 한 곡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땀과 고민이 들어가는지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날 며칠 잠을 안 자고 몰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작품이 작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막 공개되고 막 수익은 막 돌아가지도 않고 작품은 알려졌는데 작가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건 작가의 시간과 땀과 수고와 고민과 노력 등을 통째로 무시하고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이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가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뺐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인터넷 사전에 저작권 검색하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작권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두 개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 스톱! 좀만 더 버티세요. 금방 끝납니다. 저작 인격권이 뭐냐면 만든 사람의 고유의 권리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어요. 피노키오를 만든 사람이 제페토 할아버지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의 부모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작 인격권에는 크게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의 부모인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권리. 누구도 자기가 땀 흘려 만든 작품을 보면서 만든 사람인 자신을 잊어버리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 이거 좀 지난 영화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사실 아이언맨이 영화 마지막에 영화 초반에 타노스가 캡틴 아메리카가 이게 영화 개봉하기 전에 창작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든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창작자가 애써 만든 것을 조금만 바꿔서 아예 그 의도를 반대로 표현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창작자의 원래 의도를 보호하고자 만든 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표시할 권리는 성명 표시권, 작품을 내보일 권리는 공표권, 형식을 비슷하게 유지할 권리는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품 재산권에는 뭐가 있느냐?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북두신권, 권이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인터넷 사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하자면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전시를 했을 때나 방송을 통할 때나 복사해서 나눠줄 때나 빌려줄 때나 뿌릴 때 발생하는 모든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게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작가가 작품을 만든 것은 인정을 받는데 작품으로 인해 얻는 이익은 보장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기 그림이 전부 방송 타고 전 국민한테 막 알려져. 그런데 이익은 방송사가 탓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보장해주는 권리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확인해보면 이것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상속 및 다른 사람에겐 양도가 되지 않지만 저작재산권은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그래요. 원래는 이게 50년이었대요. 50년이었는데 70년으로 바뀐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시효를 늘리기 위해서였대요. 미키마우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작재산권으로 전 세계에서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거든요. 월트 디즈니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놓치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돈줄을 붙잡기 위해 월트 디즈니사의 엄청난 로비로 개정된 법이라 해서 미키마우스 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저작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를 알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뿅. 이것들을 포함하여 CCL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이거는 저작물에 대한 조건적인 사용 허가입니다. 이걸 영어로 읽으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네, 영어 이거 굳이 몰라도 되고요. 마크의 의미만 알면 됩니다. 이건 전 세계 공용이에요. 이 마크를 달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은 몰라도 이 작가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어느 정도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얘는 저작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얘는 쓰셔도 되는데 만든 사람 표시는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영어 약자로 BY라고 합니다. 얘는 쓰셔도 되는데 제 걸로 돈 벌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영어 약자로 NC라고 합니다. 얘는 쓰셔도 되는데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영어 약자로 ND라고 합니다. 얘는 쓰셔도 되는데 바꿔도 제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SA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봅시다. 저작품에 이런 마크가 있어요. 이러면 만든 사람만 표시한다면 쓰셔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크가 붙어있네. 이러면 쓰셔도 되는데 만든 사람 표시는 해주시고 이걸로 돈 벌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붙어있어요. 쓰셔도 되는데 바꾸지 마시고 만든 사람 표시도 하시고 돈 벌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재밌네. 자, 그럼 이렇게 붙어있으면 쓰셔도 되는데 만든 사람 표시는 해주시고 바꿔도 제 거니까 이걸로 돈 벌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사용하셔도 되는데 만든 사람 표시는 해주시고 바꾸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좀 복잡하긴 하죠, 그죠?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이 저작권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작품을 만든 사람에 대한 응당해야 될 존중의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 뿌려진 작품에 대해 하나하나 깐깐하게 저작자를 찾는 것들은 어쩌면 그것을 활용한 또 다른 창조적 발전을 제한시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만들어낸 제작자와 정보 이용자 간의 나름의 합의점인 것이죠. 그만큼 사회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인터넷 사전과 여러 기사들을 보면서 만들었지만 저작물에 관한 것들은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짚으면서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작품을 만드는 데든 창작자의 노력과 돈과 수고와 땀과 고민의 시간을 존중하자는 마음,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 이게 제일 저작권의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